세종치록 48권 세종 12년 4월 17일 정해 5번째 기사 1430년 명선덕 5년 경조에서 지는할 말을 충당할 방법을 아뢰다. 경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매년 정조 절일 천추절의 진헌마 84필과 보수마 16필을 각도에 배정하되 사신이 묘항하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제하고 경상도 28필, 전라도 23필, 충청도 22필, 경기도, 강원도 각 10필, 함길도 7필로 하였는데 지금은 아직 위의 수에 의하여 진엄마로 쓸만한 것을 가려서 미리 기르게 하여 각도의 염세, 신세포 및 잔물로서 원하는 대로 주고 뒷날 또 각 목장의 3, 4세 되는 말을 골라서 미의 수요의 갑절되는 수요를 각도에서 나누어 미리 길러서 불을 치고 조련시켜서 지는한 뒤에는 또 목장의 말을 추려서 대충 하여 미리 기르게 하여 세공에 맞추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보수마는 흠결이 있을 때 보충하는 말이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17일 정해 6번째 기사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경상도 영산, 함안, 현풍, 합천, 김해, 의령, 산음, 삼가, 기장, 고성, 울산, 경주, 대구, 흥해, 장기, 안동, 연일, 의성, 영해, 영덕, 영천, 청하, 의흥, 진도, 사천, 봉화, 청송, 함양, 진주, 곤남, 신령, 고령, 밀양, 안음, 장원, 칠원, 영천, 청도, 김산, 성주, 인동, 계령, 양산, 진성, 진해, 거창, 동래, 선산, 언양, 상주, 예천, 지뢰, 경산, 하동, 거제, 함양, 하양, 군위, 창녕, 전라도 남원, 익산, 남평, 담양, 보성, 동북, 능성, 흥덕, 고흥, 강진, 순천, 장성, 영암, 고창, 무장, 나주, 정읍, 고산, 태인, 화순, 나간, 진원, 무주, 창평, 금구, 전주, 임실, 영안, 고부, 순창, 구례, 곡성, 옥과, 용담, 무진, 광양, 은봉, 부안, 장수, 함열, 진안, 여산, 해진 등 고을에 지진이 일어났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0일 경인 첫번째 기사 경린에 나아가 자치통감 속변을 강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들을 행하고 경린에 나아가 비로소 자치통감 속편을 강하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2일 경인 두번째 기사 황상을 경기 밖으로 양의하라고 명하다. 이는 그의 아내가 상언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0일 경인 세번째 기사 이승직 등이 조말생에게 내린 직첩의 환수를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대사은 이승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조말생의 장오 주애를 글로 갖추어 아래 삽더니 전하께서 특히 시종으로서 노고가 많았다 하시고 윤허하시지 아니하셨사오나 말생은 오랫동안 곤요한 자리에 있어서 보기가 이미 지극하였으되 오히려 만족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방자하게 얻기만을 탐하는 계교를 써서 범장한 조건이 최적에 드러나 있습니다. 양녀인, 삼가, 사덕 등이 낳은 인구를 천인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구실 매겨 부렸으며 이것이 그 첫째요. 김도련, 양민 등이 준 노비 36명을 공공연하게 받았으니 이것이 그 둘째요. 부고 사람인 보충군 서철이 언병과 비단을 뇌물로 준 때문에 근무한 날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참람하게 관직을 주었으니 이것이 그 셋째요. 중상의 의유 등의 은과 그 형인 중서루가 밤에 불기를 녹인 은을 그 실정을 알면서 받아섰으니 이것이 그 넷째요. 양주목사 손흥에게 청탁하여 그 고을 사람 인우의 시위군 병력을 면제한 후에 관직을 주고서 인하여 이무의 밭을 차지하였으며 또 홍충과 헛충의 밭을 받고서 모두 관직을 주었으니 이것이 그 다섯째요. 한미한 친척 한회가
전조를 바치지 않았다고 드디어 그 전지를 빼앗았으니 이것이 그였었지요. 웅진, 순이 등 수령에게 사사로 편지를 보내어 그 배삭을 받았으니 이것이 그 7죄입니다. 이처럼 범한 죄를 논하면 죽어도 죄가 남을 터인데 어찌 뻔뻔스럽게 조정의 얼굴을 들고 조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썽이 비록 수고한 공이 있다고 하오나 특히 태종대왕의 지극한 은혜와 전하의 두터운 혜택을 입사와 오랫동안 좋은 요직에 있으면서 조석으로 시종하였은즉 실로 일심의 영광과 행복이오니 어찌 수고로웠다고 이르오리까. 그 탐하고 불법한 행실은 앞의 상수에서 아랜 바에 의하여 직첩을 더더욱 거두시어 조사의 풍기를 가다듬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0일 경인 네번째 기사. 전응사 통사가 북경에서 돌아와 아래다. 태감 윤봉이 중국 황제의 성지를 전하기를 왕이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한 가지 일도 혹 어김이 없었으며 이제 바친 백각응은 전후에 없는 것이고 송휘종 때에 한번 나와서 그림 일본이 유전할 따름이고 짐이 항상 띄고 있는 띠의 고리를 지금 특별히 함에 넣어준다고 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4월 20일 경인 5번째 기사. 절일사 안물 노중래가 돌아와서 아래다. 신등이 예부에 글을 올리기를 우리나라가 바다 모퉁이에 있어 본시 좋은 의원은 없으나 다행히 몇 가지 약초가 나오되 그 진가를 알지 못하여 이제 본국 소산 약재를 가지고 와서 그에 비슷한 이름을 붙이고 발기를 버려 적어서 갖추 올리오니 자세히 살피시고 밝은 의원으로 하여금 진가를 가려 증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더니 예부에서 위에 아래어 보낸 태이원 의사 주영중과 고문중 등이 관에 이르러 변험한 결과 합격된 약재 10가지는 즉석지, 후박, 독활, 백부, 향유, 전호, 사양, 화사, 오사, 해마이고 알 수 없는 약재 10가지는 왕불유행, 단삼, 자완, 기각, 연자, 복분자, 식수유, 경천, 비해, 안식향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0일 경인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소장을 징수하는 기한을 10일로 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도관에서 송사한 자가 판결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헌부에 상소하니 헌부에서는 도로 도관에 옮겨서 판결한 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분간하도록 하게 하니 도관이 병명하기를 이는 송사한 자가 무고한 것이라고 보고하는데 송사한 자는 그 죄를 면하기를 바라서 또 도관의 변명이 그릇된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헌부에서는 마땅히 송사한 자가 망령되이 고한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오나 이미 청리하여 이문한 까닭으로 그 죄를 논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일찍이 결절한 관리가 갈린 뒤에야 분변한다는 법을 세운 까닭으로 비록 10일 기한으로 5개를 정수하게 하였으나 송사를 판결한 관리가 갈리지 않아서 거론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소장을 접수하는 기한을 10일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판결한 관리가 갈린 뒤에 5개를 정수하게 하되 서울 안은 30일, 경기는 50일, 충청, 강원, 황해도는 70일, 경상, 전라, 함길, 평안도는 100일을 기한으로 하고 사무부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그 사이에 나눠 보내어 그 5개월 한자와 망고 한자를 가려서 하교하신 데에 따라 죄를 논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청리는 수리이고 결절은 판결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1일 신묘 첫번째 기사. 정조사 오승이 와서 칙서와 조보를 가지고 오다. 오승과 부사 이 군실이 칙서와 조복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나아가 맞이하고 대궐에 이르러 의식과 같이 예를 행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이제 왕세자 이향에게
조복 한 벌을 특별히 주노니 가거든 잘 받으라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여 오승과 이 군실에게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고 경혜류에 나아가 연회를 베풀어 위로해 주었는데 왕세자 및 종친 부마와 의정부 육조의 이품 이상과 종사관이 입시하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1일 신묘 두번째 기사 신포시 등이 조말생에게 내린 직접 환수를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신등이 그에게 듣자옵건대 여자가 염치 없으면 남편을 못쓰는 통발처럼 버리고 조사가 염치 없으면 임금을 헌비녀처럼 버린다고 하오니 염치의 도가 없어지만 나라에서 무엇을 신칙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염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별이며 조사의 기풍의 대절이오니 잘 가다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조말생이 일찍이 다모죄를 범하여 가벼이 용서하지 못할 것으로서 상수를 갖추어 거듭 청하였사오나 윤호를 받지 못하와 분한 마음을 절박함에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말생의 사람됨이 이미 학문이 있으니 무지하다고 할 수 없사온데 정권을 붙잡고 나라의 헌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의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며 관리들을 사주하여 욕심을 부리되 기탄이 없었던 일은 진실로 한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윤연의 지신사로 있으면서 홍충에게 전토를 받고 조봉을 보공함으로 올려 용매만호로 임명하여 충이 이유 없이 바뀌었으며 경자년의 병조 판세에 미치자 또 보이를 올려서 양양만호를 임명하였사오나 이것이 그 한 가지요. 개축년에 허충의 전토를 받고서 대부의 관직을 주었으니 이것이 그 두 가지요. 정윤년에 시위패 이무의 전토를 받고서 서울로 불러들여 숨겼다가 무술년에 이르러 대부를 삼아사오니 이것이 그 세 가지요. 갑진년에 그 어미 북녀에 가까운 땅이라고 침탁하고 잠람하게 오부의 전토를 받았으니 이것이 그 네 가지요. 친척인 환해의 전토를 2년 동안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을 만들어 빼앗아 경작하였사오니 이것이 그 다섯째 가지요. 보충군 서철부자에게 비단 은병을 받고서 복무한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부자를 모두 대부로 삼았으니 이것이 그 여섯 가지요. 그 형인 중서루와 더불어 종문의 불기 100건을 도둑해 썼으니 이것이 일곱 가지요. 김도련, 양민 등에게서 노비 44명을 바꿔서 그 송사하는 노비에 대하여 은근히 지부 박고와 방장 김령을 부추겨 지연시켜서 판결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그 8가지요. 일사년에 옹진, 순이 등 수령에게 청탁하여 공념과 소목을 배로 실어 오게 하고 그 배삭을 받아사오니 이것이 그 9가지요. 이민년에 양민인 여자 간물이 낳은 삼가 사득을 거짓 도두망한 노비의 소생이라 일컬고 잡으니 사득 등이 고소하여 변명하는 것을 말생이 양인인 줄 알면서도 그 소생인 금진 무금들을 강제로 부려싸우니 이것이 그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일만이라도 죄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며 또 일찍이 노비 4명을 허반석에게 받아싸우나 요행이 사전의 일로서 죄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보면 이미 드러난 일도 오히려 이와 같이 삽건이와 감추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그 얼마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건대 개국한 뒤 정사를 잡은 신하들 중에 말생과 같은 탐호한 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하옵는데 어찌 오늘날 이런 관전이 있을 줄을 뜻하였사오리까. 이것이 신등이 놀라고 분한 마음이 간절하여 감히 말하옵기를 마지 않는 바입니다. 또 말생은 개국 원훈도 아니며 또 특별히 관대할 이유도 없사온즉 진실로 때없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관리가 범장한 죄로 사형에 이른 자도 혹 있었사오니 신등은 극이 두렵건대 죄는 같으면서도 형벌이 다름은 성조의 아름다운 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볍게 용서하신다면
지금부터 탐관 오리들이 반드시 말생을 빙자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을 것이오니 엎드려 봐라. 근데 전하께서는 앞서 상소하여 청한 것을 굽어 조칠 시와 직첩을 도로 주라는 명을 거듭 거두시고 종신토록 벼슬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여 후세를 징계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북경에서 돌아온 이징 김맹성의 추문케 하다. 사한사 판부사 이징과 총재 김맹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이징과 김맹성이 북경에 갈제 처음에 압록강 건너기를 지체하였고 진과 이군실은 돌아오다가 동관의 노상에서 참말을 달려 노루를 잡았으므로 참부가 관사관에게 호소하여 관사관이 통사 구경부의 갓을 벗기고 꿇어 앉혀 취초하여 장차 매를 치려 하다가 호송관이 말려서 그만두었으며 징 등이 미쳐 오기 전에 잡았던 노루를 참부에게 주었다 하며 통사 염치는 무역을 마구 행하였고 박유는 몰래 당인의 납처를 훔쳤다고 하니 그것을 다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북경에 가는 서장 겸 검찰관은 배리 및 종인을 한 명 데려가게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북경에 가는 서장 겸 검찰관은 반드시 사헌 감찰을 보내되 배리 및 종인 한 명을 데려가게 하라 하였다. 앞서 사신이 북경에 갈 때 문신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골라 서장관으로 삼아 잘못을 교찰하게 하였더니 그 사이에 참남한 일을 행한 자가 있었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 명령이 있었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2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경주에서 강무로 거둥할 때 호종하는 자들에게 표장을 주도록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무로 거둥할 때에 호종하는 삼품 이하의 군사 및 각 사람들에게 모두 표장을 주되 사금, 사복, 삼군 직무, 내금인 충의위, 속고치, 응사, 향화인, 수가, 취라치 및 첨총제 이상 각 품의 반인은 모두 중군에 예속시켜 붉은 표장을 써서 가슴에 붙이게 하고 중군에 속한 상우군, 대우군, 호군, 별시위와 주와 1번 갑사, 우 1번 갑사, 시입회, 별시위, 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의 반인, 취라치, 태평소는 붉은 표장을 등에 붙이게 하여 좌군에 속한 상호군, 대우군, 호군, 별시위, 좌 2번 갑사, 시입회, 별시위, 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의 반인, 쥐라치, 태평소는 푸른 표장을 왼쪽 어깨에 붙이게 하고 우군에 속한 상호군, 대호군, 호군, 별시위, 우이번 갑사, 시입회, 별시위, 절제사 및 장군, 절제사인 반인, 쥐라치, 태평소는 흰 표장을 오른쪽 어깨에 붙이게 하되 이 세 가지 표장은 모두 명주 나베로 꿰매어 네모진 표장을 만들되 길이는 4치 5푼 넓이는 3치로 하고 각각 위호를 쓰고 전스로 병조 두 글자의 도장을 만들어 표에 찍고 수가, 군사, 내사금, 사복 3군 진무, 내금이 1번, 충의 1, 2번은 홍초기, 내금이 2번과 충의 3번은 청초기, 내금이 3번과 충의 4번은 백초기로 하며 군사의 중군은 홍초기를 쓰고 자군은 청초기를 쓰며 우군은 백초기를 쓰는데 각각 직명과 성명을 써서 표를 삼으며 석고치, 응사, 향화인, 수가, 취라치와 각 품의 반인들은 홍초기를 쓰고 삼군의 취라치, 태평소와 절제사의 반인들의 초기는 각각 소속된 군의 삐까를 쓰되 역시 직명, 성명을 써서 표를 하며 각 품의 반인은 일찍이 정한 수대로 대군은 넷, 정 1품은 셋, 종 3, 2품 이상은 둘, 첨총제 이상은 하나로 하고 모두 표장을 주되 표장이 없이 활과 화살을
차는 자는 아뢰지 말고 바로 논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0일 임진 5번째 기사. 전라도 남원과 옥과 등의 고을에 나흘 동안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0일 임진 6번째 기사. 북경에 가는 일행이 가지고 가는 물품에 대해 전지하기를 이제부터는 북경에 가는 일행에게 이품 이상은 4포 10필, 정권 안물 이상은 5필, 다각부는 3필을 가지고 가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3일 기사. 첫번째 기사. 파누군 부사 변계량의 줄기. 계량의 자는 거경이요 호는 춘정이니 밀양부 사람 옥란의 아들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4살에 고시대귀를 외고 6살에 벌써 글귀를 지었다. 14살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15살에 생문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7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교 주부에 보직되어 여러 번 옮겨 사헌 시사가 되고 성균 악정을 지나 직예문관 사제 소감 겸 예문 응교 예문 직제학을 지냈다. 정해년 중시에서 을과의 제1등으로 뽑혀서 특별히 예조 우참위에 임명되고 기축년에 예문관 제학에 승진하였다. 을미년에 크게 감으로써 임금이 심히 근심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본국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비록 예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나 일이 이미 박절하오니 원단에 기도하옵소서 하니 곧 계량에게 글을 지어 제사 지내라고 명하였다. 정유년에 예문 대제학에 임명되고 이듬해 예조판수로 옮겼다가 이내 의정부 참천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외놈들이 우리나라 남쪽 변경을 침략하여 죽이고 약탈함이 많았는데 태종 대왕이 계량의 말을 취하여 정벌하기로 하였다. 병오년에 파누군 도총재 부사가 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62세였다. 부고를 듣자 사흘 동안 조회를 정치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치제하고 부의와 관을 하사하며 동궁도 부의로 쌀콩을 아울러 30석을 내렸다. 시호를 문숙이라 하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요 마음을 굳게 잡고 이를 결단함이 숙이다. 계량이 문형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맡아서 대구를 섬기고 이웃나라를 교제하는 사명이 그 손에서 많이 나왔고 시험을 주장하여 선비를 뽑는데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하여 전조의 함부로 부정하게 하던 관습을 다 고쳤으며 이를 의논하고 의문을 해결하는 데 이따금 다른 사람의 상상 밖에 나오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문을 맡은 대신으로서 살기를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귀신을 섬기고 부처를 받들며 하늘에 절하는 일까지 하여 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식자들이 조롱하였다. 처음에 초론부사 권총의 딸에게 장가들었다가 버리고 또 오씨에게 장가들었다가 죽고 또 이촌의 딸에게 장가들어 몇 달 만에 버리고 또 도총재 박은충의 딸에게 장가드니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아내에게 장가들었다는 이로수 유사들이 탄핵하는 바가 되었다. 마침내 아들이 없고 비첩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영수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3일 개사. 두번째 개사. 사헌사의 통사 임종이가 돌아와서 사신으로 장성이 옴을 아뢰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4일 가보 첫번째 개사. 판서 오승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다. 동관에서 사냥한 일에 참여한 때문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4일 가보 두번째 개사. 사헌부에서 오승 등의 문초를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오승 등이 왕명을 받은 바 없이 예부의 글을 올려 세자의 조복을 받아왔으니 청컨대 제 마음대로 천단한 이유를 문초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죄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니 묻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4일 가보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장작 중작의 거리 산정에 대해 아뢰다.
홍희 원년 2월 10일 본조 수교에 180보에는 중목 박두로 쓰되 장작은 3자 8치이고 중작은 3자 6치이고 240보에는 세목 박두를 쓰되 장작은 3자 5치이고 중작은 3자 4치 3푼인데 모두 주척을 쓴다 하였는데 위의 240보와 180보는 모두 한 사람이 쏘는 것으로 작의 장단을 각각 다르게 하면 마땅치 못합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240보의 장작 중작을 180보의 장작 중작으로 준하여 작정하고 장작 박두로서 능히 작게 차게 당겨 쏘아서 240보에 미치는 자에게는 한 화살마다 1분을 더해주고 이보다 더 지나가는 자에게는 20보마다 1분을 더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작은 활을 당겨서 버티는 한도의 장단의 등급이 있는데 이를 작이라 한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4일 가보 네번째 기사. 사신이 북경에 갈 때 금지 조건은 이미 계묘년 수교가 있었사온데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4일 가본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사신의 감찰 조건을 다시 마련하여 아래다.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사신이 북경에 갈 때의 금지 조건은 이미 계묘년 수교가 있었사온데 이제 감찰이 행할 바를 검찰 조건을 다시 마련하여 아래입니다. 1. 상의원 전의감, 재용감 등 공처의 포자는 감찰이 친히 살펴보고 수를 계산하여 표를 붙이고 감봉하며 매매할 때를 당하여 통사와 안물 등이 감찰에게 서로 것을 고하고 바꾼 뒤에는 또 바꾼 바의 물건을 감찰에게 표를 받아야 하며 정사와 부사 이하 사람들이 사사로이 가지고 가는 포자는 감찰이 각각 정한 수대로 표를 붙여 도로 주었다가 매매할 때는 감찰에게 고하고 물건을 서로 바꾼 후에 표를 받되 모두 이와 같이 하며 돌아올 적에 미쳐서 불시에 검사하여 만일 수 외에 표가 없는 물건이 더 있으면 즉시 감봉하여 문초하고 돌아와서 추구한다. 1. 종사관과 그 수종하는 사람이 관부, 거부, 마부들을 매질하고 침해하는 것을 금한다. 1. 감찰은 내왕하는 길 위에서 잡물을 수색하여 만일 숨긴 것이 있거나 혹은 오래 머물러 두고 즉시 가져오지 않은 자를 문초한다. 1. 북경에 간 인원으로서 혹 의복을 팔아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있으니 이를 일체 모두 금한다. 1. 통사, 타각부 등이 중국인과 서로 말하는 외에 동행들과 서로 말할 때는 중국말을 써서 몰이하기를 서로 약속한 것은 심히 간율함으로 일체 모두 금한다. 1. 압록강을 건넌 뒤에 숙소에서 중국 땅에 들어가서 머무를 때는 통사 이하 각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감찰에게 고하여야 하고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1. 영을 범한 자가 정사이거나 부사일 경우에는 그 종인을 문초하고 종사관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을 문초한다. 1. 황해도와 평안도에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데 있는 폐해가 이미 심하였으므로 길가의 각 고을에서 만일 그 일행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일이 있으면 일체 모두 금한다 하니 이 조문을 예조에 내리었다. 포자는 무명이고 감봉은 봉하는 것을 감시하는 일이다. 세종시력 48권 세종 12년 4월 24일 가보 5번째 기사. 상정소에 전지하여 입학한 종친의 관복 제도를 상정하여 아래게 하다.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찬성, 허조, 총재, 정초 등이 아래기를 관문은 마땅히 빳빳하게 하여 염각이 있도록 하고 옷빛 깔은 짙은 청색을 쓰는 외에 잡색도 쓸 수 있게 하고 연의 빛 깔은 짙은 청색을 쓰면 마땅히 넓게 하고 좁게 하지 말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관문은 백포로 관을 만들고 흑포로 연을 달아 위로 접어 올리는 것을 무라고 하는데 염각은 접은 모서리 선인 듯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4일 갑오 6번째 기사 충청도 옥천 문의 등의 고을에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5일 을미 첫번째 기사 절일사 판한승부사 서순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5일 을미 두번째 기사 전라도 고부군에 이틀 동안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이징 등이 사냥한 죄를 국문하여 아래다. 오승과 김맹성을 석방하라고 명하니 짐승을 쫓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통사는 여러 번 북경에 갔으므로 역마를 타고 함부로 다니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 것이요. 서장관은 검찰의 임무를 겸하였는데도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시 따라서 말을 달려 짐승을 쫓았으니 모두 중하게 죄를 요놈이 마땅하다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이진과 김맹성이 압록강 건너기를 늦춘 죄를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징등에게 이르기를 정초와 성절은 본래 스스로 정한 길이 있어 사언의 형차처럼 본시 길이 없는 것과 다르고 또 이 일은 우리나라의 경사이므로 더욱 늦출 수 없다고 정령이 일렀으니 또 가는 도중에서 아뢰기를 만약 걸음을 재촉하면 지는 할 말이 여의고 피곤할 것이오니 천천히 가기를 청합니다고 하기에 내가 또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정사와 부사가 모두 4명을 들었을 터인데 압록강 건너기를 늦추었으니 그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맹성은 징에게 가기를 재촉한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다만 주의가 징의 밑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용서함이 마땅하고 징과 서장 및 통사는 유리에 비추어 논단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선 이 성직이 아뢰기를 징과 군실이 노루를 쏠 때에 승과 맹성이 말리기를 본국에서 역마를 타고 달리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하거든. 하물며 중국에 들어와서 역마를 타고 달리다가 혹시 말이 죽거나 하면 옳겠느냐고 말이었으나 징등이 듣지 않으므로 승등은 다시 말리지 아니하고 이내 돌아가서 장차 아뢰겠다고 말하며 길가에 머물렀으니 그 죄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나 금지한 형적이 분명한데 어찌 죄를 질 수 있으리요 하고 승직이 2-3번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네번째 기사 조계생 이맹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계생을 병조 판서로 이맹균을 예문 대제학으로 고약회를 한승부윤으로 김익정을 좌군 동지 총재로 최부를 예조 참판으로 이교를 동지 동령 부사로 유연지를 좌군 동지 총재로 박이창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5번째 기사 판한승 부사 서순을 원접사로 삼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6번째 기사 병조에서 삼품으로 행직을 가진 자는 3군에만 임명하고 14에는 보내지 말게 할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경력은 모두 본군 호군으로서 정품 산관의 직을 가졌기 때문에 육전 안에 제위 호군은 어느 쪽 군인가를 물을 것 없이 아문에서는 중문 밖에서 맞이하고 길을 가는 중간에서는 먼저 말해서 내리는데 지금 만약 도사를 사직이나 부사직으로 분간없이 겸차하여서 3군 강령의 사직이나 종품 산관으로 하여금 서로 만나게 되면 경력이 제위 호군이 서로 대하는 것과 예도가 같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3군에 각각 정품 사직을 두고 도사는 각각 본군 사직으로서 겸임케 하며 또 3품으로서 5품 이하의 행직을 가진 자를 3사에 내려보내면
본위의 사품 호군을과 더불어 직무를 종사하는데 상접하기가 미편하오니 청하건대 검으로는 삼품으로 행직을 가진 자는 3군에만 임명하고 14에는 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행직은 풍계보다 낮은 직책이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절도죄를 범한 보충군의 자자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다. 이보다 앞서 보충군이 절도죄를 범하면 보통 사람의 이해에 따라서 자자를 하였으나 보충군은 비록 정갈하고 전령하는 일까지라도 구시를 치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군인이란 이름을 가졌사온 즉 청하건대 다른 군인의 예에 의하여 자자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8번째 기사. 형조에서 제주가 노비를 주고 찾는 것은 기한을 묻지 말 것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도관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영락 4년 8월 초 8일에 의정부의 수교에 제주 수양을 하였거나 시양을 받아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노비를 허락해 주었다가 그 뒤에 만일 부득이한 일로 다시 고칠 필요가 있어서 사유를 갖추어 관가에 고하거든 관가에서는 전의 계문을 취하여 태워버리고 다시 문서를 고쳐 만들어서 줄 것이고 만약 관가에 고하지 아니하고 문계를 고친 자에게는 모두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받은 자가 죽었더라도 수리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영락 15년 9월 초 1일 사헌부에서 수교한 바는 서로 소송하는 노비는 정유년 9월 초 1일 이전에 당시 가지고 있던 자에게 결급하되 제주는 영락 4년 8월의 수교에 따르고 받은 자는 영락 15년 9월의 수교에 따를 것이니 서로 반대하고 다투더라도 제주가 노비를 도로 찾는 것은 서로 소송할 당시에 노비를 소유하였다는 예로 논할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제주가 노비를 주는 것과 찾는 것은 기한 전임을 묻지 말고 일체 위의 의정부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주는 재물이나 노비의 주인을 말한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9번째 기사. 형조에서 봉화 현감 옥강의 처벌을 아뢰다. 형조에서 경산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봉화 현감 옥강이 수능사람 정원의 딸을 첩으로 삼고자 하여 원의 집에서 유숙하였고 영천을 겸임하여 또 본군 기생의 집에서 유숙하였으며 환자국을 수납할 때에 되를 엎어되어 더 거두었고 또 국고의 쌀을 남용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중한 형벌에 쫓아 형장 80대를 치고 자자는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10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이진과 이군실 등의 처벌을 건의하다. 아뢰기를 이진과 이군실이 동관노상에서 각각 종자를 거느리고 참말을 달려서 사냥하다가 요동도사에게 욕을 보였으며 지금 또 각 참에 이르러 중국 사람을 손으로 때렸사오니 청하건대 수범과 종범을 분간하여 징은 형장 100개 때에 차하고 군실과 종사관 구경부 박세달 장령실 신서 홍로 득춘 이초 장현 조 일신 등은 형장 90대로 하여 장훈은 검찰관으로서 사냥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영락 21년 11월 21일 사헌부 수교에 일행이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숨기고 아뢰지 않은 검찰관은 제서유의율의 죄목으로서 논한다고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후는 형장 100대에 차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진과 군실은 외방에 부처하고 후와 경부는 모두 직첩을 거두고 형장을 쳐서 외방에 부처하고 세달 영실 서노 득춘 초 현 일신 등은 각각 2등을 감하여 직첩을 거두지 말게 하고 영실과 현에게는 속전을 바치게 하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11번째 기사. 황이 맹사성에게 명하여 태종실록을 감수하게 하다.
이 앞서 병기량이 실록 수천하는 일을 전임으로 총재하였으나 본시 병이 많아 일찍 마치지 못하였는데 그가 사는 집이 흥득사 곁에 있으므로 사고를 흥득사로 옮겼는데 이에 이르러 계량이 죽음에 희등에게 감수하기를 명하고 드디어 사국을 의정부로 옮겼다. 계량이 실록을 편찬할 적에 사고에 쓰여 있기를 하윤이 비밀리 상소하되 윤회는 경사를 널리 배웠으니 대언이 될 만하고 김천은 고금을 널리 통달하니 육조의 판서가 될 만하며 박제는 노승한 학자이라고 하였으며 또 이을윤, 이신전, 최유황, 최득달, 강비를 추천하였는데 모두 윤의 친밀한 사람으로서 의륜은 그의 처남이고 신전은 그의 외손이다. 임금이 대언 유사누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김첨은 내가 이미 뽑았은지 수년이 안 되어 재상이 이르렀는데 민무구 민무질에게 편들고 붙었다가 사헌부에서 형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윤이 주원하였으니 신자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윤은 옛 훈신이니 이 말을 느슬하지 말라 했는데 계량이 이를 깎아버렸으므로 사람들이 그가 윤에게 아부하여 그 과실을 옹호한 것이라고 비방하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7일 정료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7일 정료 두번째 기사 환주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7일 정료 세번째 기사 유광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다. 최진열 윤중부의 뱃을 제수하고 밭을 준 일에 참여한 때문이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7일 정료 네번째 기사 형조에 정교하여 감옥 관리를 청결히 하라고 하다. 형조에 정교하기를 옥을 설치함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기 위함이요 사람을 죽을 곳에 두고자 함이 아니거늘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옥을 더럽고 비습하게 하며 또 굶주리고 춥도록 구박하고 병에 걸리게 하여 일찍 죽는데 이르게 시움으로 그 구하는 방법과 고찰하는 법이 육전에 갖추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번 교지를 내려서 정령히 효유하였으나 옥을 맡은 관리들이 받들어 행함을 철저히 못하여 드디어 죄수들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이르게 하니 조심하여 돌보아주는 뜻의 어그러짐이 있다. 지금부터 서울 안의 헌사와 지방에서는 감사가 거듭 밝게 고찰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2권 세종 12년 4월 27일 정료 다섯번째 기사 황희등이 황제가 서원군 친을 후하게 대접한 데 대한 사례를 헌의하다. 좌희등 황희 의정맹사성 허조 예조판서 신상 등이 헌의하기를 황제가 서원군 이친을 후하게 대접하였사오니 사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장승이 속기 오며 마땅히 사표에 함께 기록하여 사례할 것이오나 장승이 오는 것이 늦고 빠름을 알기 어려우니 지금 사표와 함께 기록하게 하는 것도 가합니다. 하니 총재 정촉 지학 윤회 등은 아뢰기를 지금 조복을 하사한 것은 특별한 은혜로서 중한 일이온데 다른 일을 사표에 섞어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올린 사표에 몇 가지 일을 겸하여 사례하는 일이 비록 있었사오나 일이 서로 비슷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서원군을 후대한 일로서 함께 기록하며 두 가지 일을 겸해서 사례하는 것이 되오니 진시로 타당치 못하옵니다 하였으나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8일 무술 첫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8일 무술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여러 도감의 각색 구정과 대간의 예의에 의하여 수행 행려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사헌부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건문 원년 7월 1 본조 수판에 대간의 직책은 잘하고 못함을 바르게 간하고 백간을 규탄하는 데 있으니 다른 제사에 비할 것이 아니다. 도당 전서청과 여러 도감 등처의 수행으로 행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사 및 복명으로 가는 것의 상관은 모두 우대하여 담례한다고 하였사오니 지금 서장 및 검찰관으로서 북경에 가는 일에 감찰의 박물봉과 및 노차에서의 행렬과 좌차는 청컨대 여러 도감의 각색 구정과 대간의 예에 의하여 수행 행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차는 앉는 자리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헌사 서원군 친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사헌사 서원군 이친 부사 대제학 이명균 진헌사 대호군 윤수미가 북경에서 돌아왔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2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헌릉에서 단오별제를 친히 행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이승직, 병계손 등이 조말생의 직첩을 거둘 것을 연명으로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염치는 신하로서 마땅히 힘쓸 바이며 탐호는 법으로 마땅히 징계할 바이니 비록 미천한 선비라도 진실로 장호를 범하면 정신토록 험이 되어 조반에 참여할 수 없사온데 조말생을 정권을 잡은 대신으로서 방자하게 탐욕을 부려 이에 장호죄를 범하였사오니 성상을 속여 저버리고 조사의 풍기를 흐리고 어지럽게 하였사온즉 비록 재주와 지혜에 능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재상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말생을 범한 죄는 각각 앞서 올린 글에 빠짐없이 저것 사건이와 장오의 죄가 가득히 차고 넘쳐서 무릇 귀와 눈이 있는 자는 미워하고 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사온즉 어찌 직첩을 도로받아 재상의 반열에 참여함을 얻게 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앞서 상수로 아랜 바에 의하여 직첩을 도로 거두시고 종신토록 자격을 주시지 말아서 염치를 가다듬게 하시고 조사의 기풍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비로되었던 중국인 가설만 등이 하직하니 저포 등을 하사하다. 저포마포 각 한 피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3일 에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5월 3일 에이민 두 번째 기사. 변계손 등이 순성군 이계의 광망한 행동을 탄핵했으나 듣지 않다. 우사관 변계손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순성군 이계의 광망한 행동을 듣잡고 형조에 공문을 보내어 그 사연을 조사하온즉 그의 종들의 소위이오나 실은 그에게 원인이 있사온데 전하께서는 그 종들에게만 죄를 주게 하셨사오니 신등은 그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생각하옵건대 그의 아비 양녕대군 이제는 광패부대하여 군북괴 죄를 얻어 종사에서 끊어버림을 당하였사오며 태종 전하께서 제의 출척을 국가 법령에 붙이시고 죄를 서울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 아들을 서울에서 기르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 나라를 근심하고 후위를 염려하시와 기밀을 막는 교훈이 급진하셨사온데 전하께서는 특별히 우회하시는 뜻으로 죄를 더욱 고하게 대접하시어 때없이 불러보시고 걔에게 작을 주셔서 그대로 서울에 있게 하시므로 그때 대간이 죄를 불러보시는 것의 불가함과 걔를 서울에 살게 하는 것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거듭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윤허하지 않으심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한 마음으로 간절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도리로서는 상감의 은혜가 만극함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미친 행동을 경계하여 마땅히 조심하고 삼가하면 날로 공경과 두려움을 더하여 성상의 덕을 갚고 저희 아버지의 행실을 고치기를 도모해야 마땅할 것이온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아니하고 비접한다고 칭탁하여 김후생의 병든 아내가 비접하여 있는 집으로 들어가니 후생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홀로 스스로 물러가 비하였는데 걔는 이내
부녀자가 홀로 사는 집에 있으면서 종들이 함부로 안으로 들어가서 병든 부녀를 놀라게 하였으되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거리낌 없이 몇 날을 머물러 있었사오니 그 요망하고 교만 방자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개의 사람됨이 나이가 겨우 약간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나이가 점점 자라고 기운이 더욱 장성하며 그 광망부도함이 혹 더욱 심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는 단시 그렁저렁 사사은정만 생각하시고 태종대왕의 큰 계청은 생각하지 아니하시어 개의 광망한 일을 전혀 그대로 두고 의논하지 않으시니 어찌 적에 방지하고 후 일을 염려하여 경계함이라고 하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개를 외방에 내쳐서 그 광망한 행동이 점점 더할 것을 방지하사 신민의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대간들의 조말생의 직첩을 도로 거둘 것을 여러 번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유광에게 주해줄 것을 청하였다. 속장 100에 차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4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와 백간을 거느리고 사은 표전에 배송하다. 임금이 왕세자 및 백간을 거느리고 사은 표전을 배송하였다. 사도총재 문기 부사 동지총재 김익정 등이 표와 전을 받들고 떠나갔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을 크게 펴서 회유하심이 이미 흡족하온데 밝은 은혜를 널리 입히시오니 감격함이 깊사와 몸이 가루가 되어도 다 보답하기 어려울까 하오며 다만 마음의 새겨 가질 뿐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이 잔약한 몸으로서 아득히 먼 변경에 처하여 간신히 선대의 유업을 이어 일찍이 중원의 의관을 사모하옵더니 뜻밖의 법복이 또한 어린 아이에게 미칠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까. 적불과 의상은 의례의 문체를 갖추었음을 밝게 보여싸우며 옥대와 환패로 특별히 사랑하여 돌보심이 높으심을 더하셨습니다. 또 어린 조카가 관광할 때에 당하여 성상의 은총을 내리심을 받자오니 기쁨이 천지에 가득하고 즐거움은 신민이 감동하였나이다. 이는 대저 포용하시는 넓은 도량과 차별 없는 의지신 마음으로 소국이 문명한 나라로 변하는 뜻을 헤아리시고 신이 직분을 다하는 정성을 어여삐 여기사 저희 나라로 하여금 거듭 특별한 은택을 입게 하시오니 신은 삼가 마땅히 아침마다 저녁마다 항상 따뜻한 은정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자손손이 성상이 오래 수하시기 축수하는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 박물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돌보심이 지극히 깊사와 어린 자식에게까지 은혜를 입히시오니 토산물이 비록 박하오나 다만 붉은 정성을 표하고자 하와 삼가 백세저포 50일 흑세마포 150일 황하석 만화석 잡채 화석 만화방석 각 15장 인삼 200건 잣 200건 잡생말 20필을 갖추었나이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함이 아름답지 못하고 가지수가 매우 적사오나 바라옵건대 충심에서 나온 정성을 살피시고 위에 올리는 행위를 굽어 용납하소서 하고 황태우에게 올리는 예불은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3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장 중궁의 예물은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3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장이었다. 동궁에 올리는 전문에 이르기를 이극의 덕망이 높사와 봉경이 황제의 정책을 받들고 회유하는 어진 마음이 돈독하여 밝은 혜택을 펴시니 몸을 어루만져 감격함을 깨달으며 뼈가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이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올해 태평성대의 덕화를 입어 지나치게 큰 은혜를 받았사온데 어찌 명복의 영광이 또한 천한 자식에게 더할 줄을 기약하였사오리까. 비단 끈이 찬란하고 옥대가 맑고 빛나옵니다. 하물며 어린 조카가 조정에 들어가서 성상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뜻으로 특수하신 은혜가 이에 이르심은 전고에 드문 바입니다. 이는 대개 성품이 온문하시고 자질이 기역하시어 일찍이 월량의 덕이 나타나시고 항상 공경하고 성실한 마음을 두터이 하심을 만나 드디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은총을 입게 하셨으니 신은 마땅히
본방의 직책을 더욱 삼가 길이 송축하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예물로는 백세제포 혹시마포 가기 11만원석 잡채하석 각각 10장 인삼 50건 잣 100건 찹쌀말 내필이었다. 문기가 문어 240마리 전복 200건 붉은 새우젓 10항아리 곤포 500건 조회채 200건 김 150건 해채 300건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귀와 익정 등에게 옷과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4일 개명 두번째 기사 오정귀를 보내어 피로된 중국인 가설만 등 12명을 요동에서 풀어보내게 하였다. 군인 왕양손 등을 암령하고 요동으로 풀어보내었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4일 개명 세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4일 개명 네번째 기사 경회류에 나아가 사은사 친 등에게 잔치를 내려 위로하다. 왕세자 및 종친 부마들이 입시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4일 개명 다섯번째 기사 대간들이 사물을 전폐하고 대궐에 나아가 조말생의 직첩을 거둘 것을 청했으나 연호치 않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4일 개명 여섯번째 기사 전라도 남원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남원 곡성 옥과 순창 임실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남원이 더욱 심하여 우박이 5치 두께나 내려서 보리 및 목화, 기장, 조 등의 피해가 심히 많았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5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5일 갑진 두번째 기사 대간들이 사물을 전폐하고 조말생의 직첩을 거둘 것을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두세 번 청하여도 윤허하지 아니하므로 대간들이 함께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6일 을사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6일 을사 두번째 기사 김척을 보내어 피로된 중국인 구인로 등을 요동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인로 등에게 옷과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6일 을사 세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에게 굶주린 백성을 구호할 장계를 갖추어 아래라고 전지하다. 근데 내가 도내에 굶주린 백성이 꽤 있다고 하니 그들을 모두 구호하고 장계를 갖추어 아래라 하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6일 을사 네번째 기사 사음부에서 제사 지낼 때 가인 이외의 사람들이 음주를 금지할 것을 건의하다.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은 이미 일찍이 금하였으나 신을 제사하는 데에는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무리들이 신을 제사한다 핑계하고 술과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남녀가 모여 술에 취하고 소비가 많사오며 그리에는 노래하고 춤추기까지 하여 매우 방자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비록 신을 제사하는 데라도 집안의 남녀 외에는 자빈을 금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7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7일 병호 두번째 기사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억류된 인구를 돌려 보내기를 청하고 이날 토산물을 바침으로 정포 내피를 회답으로 주고 드디어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8일 정미 첫번째 기사 유승이 천중 아래에 나오다. 모양은 병과 같고 꼬리의 길이가 5자 가량이었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8일 정미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8일 정미 세번째 기사 병조의 별시위를 군사와 성중관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논하라고 전지하다. 별시위를 군사와 성중관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의정부 제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제아직이 구시를 떠나 3년상을 행하면 춘추로 의갑을 점고하는 것은 성중관의 예에 의하고 그 기사와 보사를 시험하여 강무에 입속시키며 수가 마피를 점거하고 말미를 주고 죄를 논정하는 등의 일은 모두 군사의 예대로 할 것이오며 또 영락 20년 4월 초 5일 의정부 수교에는 총재 이상의 사제, 호군 및 갑사, 내금이, 별시위, 별패 등 군사는
내치고 드릴 수 없으니 어기는 자는 죄를 노는다 하였으니 마땅히 군사의 예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8권 세종 12년 5월 11일 경술 첫번째 기사 최윤덕에게 하삼도의 성부를 수축하는 방침을 일임하다. 전라도 충청 경상 삼도의 각 고을의 성을 예전타에 그대로 수축할 만한 곳과 새로 성을 쌓을 만한 곳을 마련하여 아래라 하고 이나에 명하여 삼도의 성부를 수축하는 방침을 오로지 경에게 맡기노니 경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완전한 점이 불완전한 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